국어의 변천과 발전,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쭉 다 써보자고. 중세국어, 중세국어면 언제부터였지?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요때를 중세국어라고 했었지. 그리고 중간에 누가 있었어? 훈민정음 창제가 있었는데, 훈민정음 창제 이전은 중세 전기,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는 중세 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훈민정음 언해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국어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찾아봅시다. 뜻은요, 기역은 어금니 소리니 군이라고 하는 글자에 처음 펼쳐져서 나는 소리 같으니라. 나란히 쓰면 뀨라고 하는 자에 처음 펼쳐 나는 소리 같으니라. 뭐 뜻은 그래요. 기역은 어금니 소리이니 군이라는 자에 처음 펴서 나는 소리 같고, 나란히 쓰면 뀨라는 자에 처음 펼쳐나는 소리와 같다. 와, 이거는 뭐예요? 자, 백성들 잘 들어. 요거 있지, 요거 어떻게 소리 내냐면 군이라고 하는 글자의 첫 소리예요. 요거 있지, 요거 백성들, 이거를 나란히 쓰면 어떻게 쓰겠어? 쌍기역 이렇게 쓰겠지.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고? 뀨라고 하는 글자의 첫 소리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자음 기역과 쌍기역의 음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한자음을 이용해서 설명한 훈민정음 언해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아래아와 같은 지금 안 쓰는 글자 있죠? 반치음처럼 지금 안 쓰는 글자 있지? 글자 앞에 점이 있고요. 세로 쓰기 하고 있고 띄어쓰기가 없어. 뭐 일단 그 정도? 자, 밑으로 내려와서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글자 앞에 점이 있다. 지금 안 쓰는 글자가 있다. 현재 쓰지 않는 이러한 글자들이 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또 뭐 했었지? 세로 쓰기 하고 있다. 띄어쓰기가 없다. 지금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다. 어휘에 많은 변동이 있다. 요 정도까지는 또 추가로 써줄 수 있지. 그렇지 않을까? 기타 등등 우리 할 수 있는 말도 엄청 많이 있기는 하지만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국어의 변천과 국어의 발전 방향을 생각합시다. 오늘은 변천, 변해온 과정만 설명할 거예요. 국어의 변천에다가 밑줄, 국어는 변합니다. 이런 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언어의 역사성. 됐고. 오케이. 첫 페이지에서는 뭐 별로 문제될 게 없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알고 싶은 거, 알고 있는 거 패스. 밑에 언어의 역사성과 국어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언어의 역사성 체크.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근데 뭐가 변해?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음운규칙과 문법 요소가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걸 전부 다 통틀어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언어는 생명이 있어서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소멸의 단계를 거친.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었지. 밑에 국어사의 시대 구분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중세국어 하고 있으니까 중세국어 고려시대에서부터 16세기 말이라고 해놨고, 저는 16세기 말이라는 대신에 뭐 써드렸었더라? 임진왜란 때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죠. 임진왜란 때 언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고. 괜찮습니까? 3.1운동,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자,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자, 1919.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되지. 그래서
중세국어, 고려시대 전까지는 고대국어고 임진왜란 이후는 근대고 여기 19세기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화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894년에 가보개혁. 1894년에 가보개혁. 가불병정 요거 끝까지 순서 알아요? 요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기 또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다? 고려 건국에서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중세국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7페이지에서 뭐 확인하실 거 있을까? 이따가 중간에 끊으면서 읽을 시간 따로 더 드리기는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국어의 변천. 자, 이제 내려옵시다. 훈민정음이라는 게 나와 있죠.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렇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 요 정도는 좀 외워줘야지. 1443. 한글 만들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 44. 그리고 앞에 뒤에 또 합치면 4. 이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1443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리고 반포는 1446. 3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반포했죠. 그래서 46년에 반포했다. 창제는 443. 반포는 446. 뭐, 이 정도는 그냥 일반 상식 같은 거지. 왼쪽에서 또 미리 뭐 받을 거 있나? 오케이, 됐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글자,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거지. 우리는 요 문자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죠.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역사성. 지금의 국어도 그러한 변화의 결과다. 국어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선 고대 국어로부터 현대 국어까지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 다행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글로 기록된 문헌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국어의 과거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때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언제? 중세. 훈민정음 창제 이후는 중세 후기.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기 중세 국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대 국어와 비교하며 국어가 겪은 변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에 교사용 설명 볼게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의 문자가 없어서 중국의 문자, 그 이전에는 훈민정음 이전에는 한자를 빌려 썼다. 그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차자 표기, 글자를 차용해서 빌려서 표기했습니다.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라서 당연히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편했지. 밑으로 내려와서 훈민정음 언해, 훈민정음을 우리말로 풀어 썼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말 쌈이 듀리에 달아 문자와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338페이지 뭐 문제 될 거 있나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음운, 표기상의 특징. 근데 그 개념은 알고는 가야지. 음운은 뭘 음운이라고 하니?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물론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지만 여기에서의 음운은 누구? 자음하고 모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음, 모음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자.
표기상의 특징, 쓰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다음, 옆에 잠깐만 볼게요. 어두자음군,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2개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여러분들이 이미 예습해서 알고 있는 훈민정음에서 어두자음군 뭐 혹시 쓰여져 있는 거 기억나는 거 있을까? 날로 수메, 따라미니라 에서 수, 따, 얘네가 어두자음군이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2개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요게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뭘로 변해요? 된소리로 변하지. 그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죠. 비분절음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지만 홀로 실현되지 못하는 소리의 길이, 높이, 색이.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들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중세국어 시기와 현대국어 시기의 비분절음은 어떻게 달랐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들어본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밑에 방점과 성조. 점이 없으면 평성. 얘는 이제 외우는 거지. 점이 없으면 평성. 낮은 소리. 점이 1개면 거성. 높은 소리. 점이 2개면 상성,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 외우기 쉽지 않지만 받침 소리가 그듭으로 끝나면 입성, 빨리 닿는 소리. 이 정도까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 외우는 거다. 자, 밑에서는 또 뭐 별로 볼 게 있나? 오케이. 보충이라고 해서 옛 이응 있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얘는 초성, 중성, 종성 어디에만 써? 종성에만 쓰지. 살펴볼게요. 현대국어에 뭐로 보시면 되냐? 받침 이응 소리 나는 거 보시면 되고, 됐고. 근데 현대국어와 달리 초성에도 쓰이고, 오케이. 위로 또 넘어가서 이제 본문 보러 갈게요. 옆에 잡다구리 한 것들 일단 쳐놓고 이제 본문 보면 훨씬 낫지. 시작하죠. 음운 표기에 대한 개념 다 확인했고요. 중세국어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면 자음이면 뭐예요?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얘네들 소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개의 계열이 확립이 되었고 중요한 개념이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가지 계열이 다 있었다. 예를 들면 그, 끄, 크, 드, 뜨, 트, 브, 뿌, 프 이런 계열이지. 현대국어와 달리 순경음, 비읍, 반치음이 있었습니다. 순경음, 비읍, 반치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뜻, 쌀, 꿀 등과 같이 어두자음군이 존재했었다. 중세국어에는 아래아가 있었고요. 요거는 외우기 쉽지가 않죠.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인 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됐습니다. 여기는 다른 색깔로 체크. 현대국어에서의 단모음인 에가 이중모음이었다. 얘가 중요해서 그 말이 그 말인가? 시험에 잘 물어보니까 그냥 다른 색깔인 겁니다. 그리고 모음조화는 현대국어에서부터 잘 지켜졌습니다.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 체크.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모음조화가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볼 거잖아요. 모음조화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아셔도 오른쪽 위로 와서 슬쩍 쓰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쓰냐? 위에 눈표, 별표,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언제 하는 거냐? 체언에 조사가 결합을 할 때. 다음, 동사, 형용사 활용할 때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 누구를 뒤에 오는 조사와 뒤에 오는 어미를 앞에 오는 체언의 모음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앞에 체언이 양성모음으로 끝나면 뒤에 조사도 양성, 음성 둘 중에 양성. 앞에 체언이 음성이면 뒤에 조사도 음성 모음이 쓰여져 있는 것들. 역시 어간 어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양성 모음에는 뭐가 있고 음성 모음에는 뭐가 있는가? 양성 모음 밝고 경쾌하고 가볍고 날쌔고 이런 느낌인 거지. 아래아, 아, 오 요 세 개가 양성. 음성은요 무겁고 어두운 애들 으, 어, 우 요런 느낌.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갑니다. 껑충껑충 뛰어갑니다. 어떤 토끼가 더 살찐 토끼 같다? 껑충껑충이 더 그렇지. 노랗다와 누렇다 느낌이 좀 다르죠. 파랗다 퍼렇다 느낌이 좀 다르지. 그런 애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시험 문제는 뭐 나오냐? 모음 조화가 지켜진 요 단어의 밑줄 그어놔.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은 중세국어의 모음 조화 잘 지켜졌어요. 그 다음 문제 유형은 보기를 줘. 보기에 요 얘기를 설명을 해. 모음 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그리고 단어 주고 빈칸, 단어 주고 빈칸, 단어 주고 빈칸, 기역, 니은, 디귿 각각 들어갈 알맞은 조사나 어미 찾아놓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구만 보면 된다? 바로 앞에 오는 글자의 모음을 보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하면 된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모음 조화 잘 지켜졌습니다. 다음 비분절 음운으로 음의 높낮이를 통해서 음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조가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눈에 거슬립니다. 비분절 음운, 음의 높낮이. 음의 높낮이를 성조라 하고 방점으로 표현한다. 보통은 그렇게만 나오는데 비분절 음운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 교과서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성조는 비분절 음운, 방점으로 표시한다. 방점은 또 다른 별명이 있죠. 뭐? 좌가점. 왼쪽에 더하는 점이다. 성조 네 가지지. 사성점. 다 똑같은 말이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 단어도 중요해. 음의 높낮이야, 높낮이. 소리의 음의 길이, 장단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모음에 어간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밑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 연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삼 더하기 2 하면 모음으로 끝나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해서 미음이 이어진다고.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이어진다고. 됐을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밑에 다른 말 하나 더 쓸게요. 표음주의적 표기. 현대국어에서는 사슴, 깊은과 같은 끊어적기를 합니다. 색깔을 다르게 체크할까요? 현대국어 끊어적기. 끊어적기 밑에다가 우리 또 한 단어만 씁시다. 표음주의가 아니라 표의주의적 표기.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 괄호 열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음. 형태소의 원형 밝혀 적음. 이렇게. 다음 받침은 8개만 씁니다. 누구? 받침은 8개만 씁니다. 그느드르 무브스 으 8개 쓴다. 주의할 건 옛 이응이다. 받침은 8개만 써요. 8종성법.
팔종성 가족용. 팔종성법은 뭔지 알겠어? 종성은 8개만 씁니다. 팔종성 가족용은 종성은 8개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 이를 통해 발음에 음절말에서 8개가 발음이 됩니다. 또다시 노란색으로 현대국어에는 소리 나는 거 몇 개? 7개인데 중세국어에선 8개였다. 됐을까?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하실 것들은 뭐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나에다가 디귿 받침, 나에다가 시옷 받침. 얘네 다른 단어다. 소리도 다르게 낸다. 어떻게 내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들어본 사람 없으니까. 어쨌든 받침 다르니까 다른 소리가 날 거다. 밑으로 내려오죠. 어휘상의 차이점. 중세국어에는 그렇지 고유어의 비중이 컸다. 가람 밑에 나오지만 강, 뇌, 산, 온, 일십백, 즈문, 일십백천과 같은 고유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강산백천, 현대에선 잘 쓰지가 않는다. 조선이 완전히 폐쇄된 나라는 아니잖아. 외국과 교류하죠? 그래서 외래어가 존재했다. 중국에서 온 붓먹, 몽골어 밭톨, 용사, 여진해오에서 온 투먼, 두만강. 왜 두만강이냐면 옛날에 이 강을 통해서 콩을 실어다 날았었거든. 그래서 두만강이지. 어휘의 의미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한데 값이 나가다라는 의미의 중세국어 싸다가 값이 저렴하다라는 현대국어의 싸다로 이어진 것처럼 의미가 달라진 경우가 있다. 어우, 말 어렵게 해놨네. 싸다라는 말은 옛날에 밑에다가 귀찮아도 한 번 더 써. 값이 나가다. 현대에는 저렴하다. 그리고 부등호 기호 쓸 건데 더 옛날 거가 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봤다? 과거에는 요 뜻이었는데 현대에는 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린 또 옆에다가 써야지. 뭐 쓸 거야? 의미 변화는 3가지의 양상이 있죠.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의미 확대. 훈민정음에는 이동 축소는 있고 확대는 없어요. 이렇게. 이동 축소는 이따가 예로 보겠지만 확대의 제일 대표적인 예는 요거지. 영감님 할 때 옛날의 영감은 당상관 이상의 벼슬 이름이야. 지금은 나이만 많으면 다 영감이지. 옛날엔 특정한 영토의 지배자를 왕이라고 해놨는데 지금은 밥만 잘 먹어도 무슨 왕 이렇게 붙여주잖아. 그런 것들 의미 확대. 밑에 지문연구 살펴나와져 있었는데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밑줄 근 거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있었다. 순경음, 비읍, 반치음이 있었고 어두자음군 있었고 아래아 있었고 애가 이중모음이었다. 얘는 빨간색으로 아까 체크했었지. 애가 이중모음이었었다. 모음 조화가 현대국어보다 잘 지켜졌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단모음의 개수는 중세국어 7개에서 현대국어 10개로 옵니다. 3개가 늘었네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 빠지고 4개가 늘어서 10개가 된 겁니다. 비분절음은 음의 높낮이, 성조,
방점으로 표기를 했다. 중세국어 이어적기 했고요. 받침에는 그느드르, 무브스, 옛, 이응, 8개.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 하고 음절말에서 가느다란 물방울 요렇게 7개만 썼습니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문법상의 차이점. 이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이 당시에는 주격조사 2만 있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뭐예요? 형태가 1, 2, 3. 형태가 3가지였다.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이 라고 쓰고 이어적기 하고, 앞에 글자가 모음으로 끝나면 이를 쓰고, 앞에 체언이 이나 반모음으로 끝나면 쓰지를 않고, 이런 거겠지. 됐을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예요? 어디가 있어? 요거. 그 다음에 부티이, 불휘. 여기가 빈칸이고 각각 채워쓰기. 이게 시험 문제지. 그렇지 않나? 다음. 현대국어 명사형 어미 음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현대국어는 명사형 어미 미음과는 달리 중세국어에는 홈이나 씀처럼 옴음이 사용된다. 이게 또 모음조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언제 옴을 쓰냐? 앞에 양성이면 옴, 음성이면 음을 쓰는 거지. 여기 봐. 하옴의 아, 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옴을 쓰는 거지. 의가 음성이잖아. 그러니까 음성, 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 빈칸 채워쓰기. 그게 시험 문제라. 중세국어에서도 명사형 어미 기가 등장하여 조금씩 사용되었으나 현대국어에서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오해하시면 안 돼. 기가 중세국어에도 기가 등장은 해서 쓰이기는 조금씩 쓰이긴 했었다. 중세국어에는 명사형 어미 기가 없었음. 그건 틀린 얘기야. 다음, 우리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높임법이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주체 높임은 누구를 높여? 주어를 높여.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여. 객체 높임은 객체를 높여. 누구? 목적어하고 부사어를 높여. 상대 높임법은 누구를 높여?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높여. 모든 경우에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중요한 거야. 주체 높임은 모든 경우에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다 외우는 거예요. 주체 높임은 시샤. 객체 높임은 삽잡악. 상대 높임은 이잇이 있습니다. 자음 앞에서는 시, 모음 앞에서는 샤. 그 다음 어간의 끝소리 이거야. 요거 2개 칸을 순서를 사실은 바꾸면 더 좋아. 앞에 글자가 그, 부, 스, 흐로 끝나면 삽. 드, 트, 즈, 츠로 끝나면 잡. 유성음, 그러니까 뭐 모음으로 끝나면 니은, 미음, 리을, 이응 이렇게 끝나면 앞 반지음을 사용한다. 유성음이라고 이렇게 후려쳐서 설명해 보면 안 되지. 마지막은 이응. 네, 이응.
옛 이응이라고 써줘야 되겠네. 받침에 쓸 수 있는 건 옛 이응이었으니까. 앞에 글자 받침이 없거나 있어도 느름으면 얘네들 앞 반치음을 쓴다. 됐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개념이지. 외우기 좀 복잡한 거니까. 상대 높임은요, 뭐뭐 하세요. 그냥 요 붙는 거야, 요. 요 붙는 대신에 이 it을 썼는데, 이는 평서문, it 의문문. 여러분, 가시리 배운 거 기억나요? 어떻게 읽나? 가시리 있고, 이시지. 그래서 얘를 해석을 어떻게 했어? 갈 거냐, 나를 버리고 갈 거냐? 반말하지 않았어. 존댓말이지. 이가 아니고 왜 이시였어? 의문문이니까 이시였었지. 여기 볼게요. 양슝 아니야, 야수야. 왜? 한자를 쓸 때는 소리 안 나는 이응 쓰는 거였으니까. 그런 거 뭐라고 한다?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야수이 목련 가려 세존 한붓 묻잡고 니라샤대 무스무라 오신이 있고. 자, 시험 빈칸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여기 잡고 니라샤대 무스무라 오신이 있고. 여기가 빈칸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빈칸 포인트입니다.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야수 가잖아. 가. 주격조사네. 이 시절에는 주격조사 이밖에 없었고, 형태는 이 안 쓰고 이건데, 왜 여기에는 이응 없는 이가 쓰였어? 앞에 체언이 이나 반모음 이 이외로 끝났으니까. 그쵸? 다음, 요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의 뭐에 해당하냐? 의에 해당되는 관형격 조사. 묻잡고, 여기 볼게요. 묻잡고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야? 여쭙고. 물어본다지. 무엇을? 세존의 안부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묻잡고의 잡은, 칠판봐. 묻잡고의 잡은 주체 세존의 안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선어말 어미다. 틀린 말이지. 객체 세존의 안부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내 멘트 이해하셨나? 선어말 어미가 네. 정확히 뭘 말하는? 그 얘기는 이제 현대국어의 문법에 관련되는 건데, 어디? 오케이. 여기 밑에다 씁시다. 질문 아주 좋아. 선어말 어미라는 거를 이제 하려면 요거를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용언이라는 애가 있어. 용언 누가 있어? 동사하고 형용사가 있어. 형태가 변해서 용언이지. 그런데 형태가 변하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간. 변하는 부분이 있지. 어미. 어미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에헤, 나는 항상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다 라고 해서 어말 어미가 있고, 어말 어미와 어간 사이에 오는 어미, 그래서 선어말 어미라는 애가 있다고. 다시 어말 어미는 세 가지가 끝나 있어. 에헴, 내가 오면 진짜 문장이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종결어미. 뒤에 문장 끊어지지 않고 이어줘. 연결어미. 예를 들면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쥐를 잡는다, 이런 걸 때 먹고의 고, 이런 애들. 먹지만, 밥을 먹었지만 배가 부르지 않다. 그래서 먹었지만, 이런 애들.
그 다음 또 어말어미는 뭐가 있냐면 전성어미가 있어. 전성어미. 단어의 성격을 바꿔주는 거야. 크다 형용사, 크게 부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죠. 그런 애들을 전성어미. 그런 애들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전부 다 선어말 어미. 그냥 선어말 어미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 있지. 현대국어의 시, 이런 애들.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들 있죠. 얻다의 얻, 보았다의 앗, 이런 애들. 높임이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들을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을까요? 그런 질문 너무 좋아. 자꾸 치고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이거지. 무잡고로 할까? 무시 어간이야. 변하지 않잖아. 고는 어미 중에서도 연결어미지. 종결어미 중에. 어간과 어미 사이에 툭 끼어 들어오네. 그러니까 선, 어말, 어미지. 어말, 어미, 선. 앞에 오는. 니라샤데, 니라샤데, 말씀하시길. 누가? 야수가야, 야수가. 그러니까 이 샤는 여기 야수에 연결되는 거라고. 괜찮은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둘이 연결되는 거고, 묻잡교는 어머, 뭐야? 니라샤데의 샤는 야수에 연결되는 거고, 묻잡고는 세존의 안부에 묻히는 거라. 묶이는 거라. 오신이 있고 it은 청자인 목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 포인트는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청자인 목련, 목적어인 세존의 안부, 주체인 야수, 여기까지. 이렇게. 교과서에 충실하게 문제를 내신다면 장담컨대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 위를 보고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1, 2, 3, 4, 5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 청자, 목적어, 주체, 여기 요거 세 군데 말이 다를 거라고. 청자인 목련을 높임 대신에 객체인 목련을 높임, 이따위로 얘기를 할 거라고. 틀린 거예요. 틀리지. 다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중세국어와 변화를 거듭하여 현대국어의 모습을 갖추게 되므로 공통점도 많다.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면 현대국어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국어 변화를 통찰하는 능력도 키울 수가 있다. 잠깐 위로 올라가서 옆에 꼽사리 꺼볼게요. 명사형 어미,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합니다. 우리 두 개 쓸 수 있어요. 뭐? 두 개 쓸 수 있지. 양성일 땐, 앞에가 양성일 땐 음성일 땐 삽잡 앞, 얘네는 좀 외워주시면 너무 좋고. 객체 높임 변했습니다. 됐고. 지문,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째,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명사형 어미 주체객체 상대 높임법 모두 선어말 어미 사용. 현대국어는 주격조사 가 깨서도 있지. 명사형 어미 기.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에만 있다. 여기도 따로 체크할게요. 주체객체 상대 모두 선어말 어미 있다. 현대국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만 있다. 중세국어에는 옆에 꼽사리 문제, 현대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자음, 순경음, 비음, 반침이 있었다. 기프는 이어적기다. 중세국어 받침에는 그느드르 무브 거짓말하지 마. 그느드르 무브 스으 8개가 있었다. X.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잡 압이 존재했다. 됐나요? 뒤에 삽잡압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밑에 얘네들 전부 다 순경음 비읍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일단 걔는 패스. 됐고. 다음 페이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알고 국어가 실체하는,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해 봅시다. 일단 정지. 시작하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서문을 읽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생종, 엉쟁, 훈민정음. 아니야.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이응, 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초성에 여린, 히읗 써놓은 거. 얘네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우리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합니다. 이상적 한자음 표기 방법. 이상적인 한자음 표기 방법.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가 아니다. 한자를 적을 때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주의해야 될 건 세종의 종, 훈민정음의 정, 얘네는 옛 이응이다라는 거 주의. 더 키울까 화면을? 이 정도면 만족하겠니? 나랏 말싸니, 나라의 말이, 요 시옷은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되는 말이다. 나라의 말이, 말싸니, 말쌈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 더 알죠. 요 이는 정체가 뭐였어? 주격조사. 둥귀의 달아, 중국과 달아, 달라서. 비교 부사격 조사에. 밑줄은 굳이 안 그어도 되겠네. 중국과 달라서. 달아아.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또 어미가 오면 리을 이응형으로 활용합니다. 요거를 학교쌤에 따라서 이어적기에서 어긋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이어적기 아니잖아요. 문자와로, 문자와, 서로, 음성, 음성끼리 모여있네. 그래서 모음 좋아.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원래 기본형은 받침이 치읓이었거든. 근데 치읓 쓰지 않고 시옷으로 바꿨습니다. 왜? 받침을 쓸 수 있는 건 8개. 그느드르, 무르스, 옛, 이응. 요렇게인데 치가 없잖아. 그래서 요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팔종성법이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중에 이동. 그러면 나랏 말싸미 해석 어떻게? 나라의 말이라고 하지. 옛날엔 말이었는데 지금은 말씀이죠. 옛날엔 말이었는데 지금은 말씀이지. 줄어들었네? 의미 축소지. 의미 축소야.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여기에선 주격조사 이응 없는 이를 썼다. 왜? 앞에 글자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요. 이르고자, 여자 이렇게. 닉명, 익명. 니은 날려야 돼. 두음 법칙. 니은이 살아있으면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된 거지. 니르고저 홀배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결국, 제 뜻을, 자신의 뜻을. 뜻들은 중요하고 많이 나오니까 그냥 옆에 한번 쓸게요. 뜻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뜻 더하기 목적격 조사 알, 을 중에 을을 쓴 겁니다. 왜? 뜨들의 뜨에 의가 음성이니까 음성인 을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이 뜨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쓰세요 라고 하면 이어적기, 모음조화, 어두자음문,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뜨들, 실어펴디, 능히펴디, 드트가 이를 만나면 지츠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어. 그러면 뭐가 없다? 국의 음화가 없다. 국의 음화가 없다. 못할 놈이 하니라. 놈이는 놈 더하기 이죠. 임금님이라고 백성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저놈 한 거야? 아니야. 이 시절에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이놈 저놈은 요만큼만이지. 역시 의미 축소. 못할 사람이 하니라 많으니라. 내가는 나 더하기입니다. 나가, 내가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가엽게 여겨 의미 이동. 내가 지금 해석 뭐라고 했어? 가엽게 여겨. 니은 날렸지. 그러면 얘 뭐 안 됐어? 두음법칙 적용 안 된 거지. 두음법칙 적용 안 된 거지. 초성의 한자어 니냐 내년 요뉴니를 일 때에는 이야 여유 예유 이로 바꾸는 거. 그게 두음법칙. 초성의 니은 날리는 거. 혹은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는 거. 로인이 아니라 노인. 이런 것들. 두음법칙.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원순모음화 X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또 옆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쓸까? 원순모음화. 입술 소리 무, 브, 뿌, 프. 무, 브, 뿌, 프를 뭐로 바꾸는 거? 동그란 입술 무, 부, 뿌, 푸로 바꾸는 게 원순모음화예요. 근데 여기 봐. 스물 입술 소리 미음 밑에 으라고 그냥 써놨지. 우로 안 바꾸고. 그러니까 원순모음화가 적용 안 됩니다.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해여 하여금 수비니겨. 수비도 한번 옆에 써줄 만한 가치가 있지. 수비는 sup다 더하기 이야. sup다 더하기 이야. 그런데 이가 모음이라서 여기 순경은 비읍이 오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수비. 순경은 비읍이 어느 날 사라져. 수이. 축약이 돼. 쉬.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수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 순경은 비읍을 사용했군요. 이어적기 했군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수빈이겨 쉽게 입혀 날로 수음에 쓰음에. 자, 요 음은 정체가 뭐야? 명사형 어미. 쓰다 동사 씀 명사. 명사형 어미.
이 시절에 명사 영어미 있었는데 왜 썼어? 의가 음성이니까. 그러면 모음 조화 잘 지켜줬구나. 애는요,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저 애 말고 아이의 애랑 어이의 애 요렇게 두 개가 있었어. 아이 안 쓰고 어이 썼어. 왜? 아이는 양성이고 어이는 음성이니까 얘도 역시 모음조화 잘 지킨 거야. 음도 모음조화 잘 지킨 거고 애도 모음조화 잘 지킨 거야. 날로 쓰네. 물론 미음 넘어갔으니까 여기 미음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한 거지. 뛰어난 기하고 저할 따라민이라. 따라민이라도 원래는 따람 더하기 인이라 해서 이어적기 됐다. 어두자우군 사용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됐을까요? 빠진 거 다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용비어천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봅니다. 용비어천가 볼게요. 불휘 주격조사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로 끝났으니까. 깊은 이어적기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남그안 요 안은 보조사예요. 바람 때문에 아니 밀세 아니 흔들림으로 뭐뭇을세 뭐뭇임으로 원인 부사격 연결 말 엄청 거창하죠. 원인을 나타낸다고. 곧ď고 여름 하나니 꽃이 아니라 곧이라고 했지. 된소리 되기 이전이고 주의할 건 요거지. 받침 뭐 쓰였어? 지읒. 팔종성법에서 어긋난 거지. 듀타 좋다. 듀타 옆에다 뭐 쓸 수 있어? 국의 음화 적용이 안 됐다고. 곧ď고 여름 열매가 하나니 많은 셈이 이어적기 깊은 이어적기 물은 이어적기 여전히 물이죠. 물 그럼 또 우리 옆에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뭐 원순 모음화 적용 안 됐습니다. 원순 모음화 X 아니 그칠세 내흐이 주격조사 이러 발아래 가나니 이거 얘기해주면 너무 좋은데 바람에는 바람 더하기 애야 발아래는 발알 더하기 애야 하지만 바람의 이 애는 원인이고 바람 때문에 발알에 바다로 하면 장소, 목적지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야. 정신 또라이 같은 소리 할 뻔했네. 죄송해요. 원인 부사격 연결음 헛소리 말 겁나 이상하게 만들었네. 죄송해요. 종속적 연결음지 헛소리 할 뻔했네. 땡큐. 내 자신에게 땡큐지. 발아래 가나니 125장 천세우회 그냥 눈에 거슬리니까 체크할까? 내흐 우흐 히읗으로 끝납니다. 이런 걸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천세우흐에 천세 전에 미리 정하샨 어머 샤 주체 높이 한수 북쪽에 누인 계곡
인을 쌓고 나라를 열으셔서 복년 행운이 갓 없으시니 시샤 주체 높이는 거죠. 성신이 주격조사 니아샤도 샤 주체 높임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위해 근 부지런 하샤아 샤 주체 높임 더욱 굳으시리이다 시 주체 높임 이 상대 높임 밑에 잇 상대 높임 잇 어떻게 구별했지? 이는 평서문일 때는 잇 의문문일 때는 잇 그러니까 하나빌 믿으니까 옆에다가 물음표 미리 써놔. 임금하 임금이시여 알아셔서 알아야 합니다. 낙수의 사냥가이셔 할아버지를 믿으니까 할아버지 믿으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요 임금아 뭐하니 아니야 임금이시여 높임 표현이다 라는 것들 확인 됐을까? 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에 한 70%밖에 못한 것 같아요. 네. 밑에 해석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용비어천가에서 이제 살펴봅시다. 현대국어의 안쓰는 반치음 아래에 있습니다. 성조 있고요. 방점이 있고요. 이어적기 하고요. 하다가 많다라는 뜻, 여름은 열매. 뜻이 그렇다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 엄청 사용되고 있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잇 사용되고 있고요. 주격조사는 이가 사용되거나 생략되어 있죠. 현대국어에서는 반치음 순 아래야 안 쓰고 성조 없고 방점 없고 끊어적기 하고요. 단어 뜻 하다 여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만 씁니다. 상대 높임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고 주격조사로는 이가가 있습니다. 이 정도지. 할아버지 믿고 사냥 가는 건 뭐예요? 옆에 얘기 나와 있죠? 중국 고대 하나라 우왕의 손자 태강왕. 우왕은 엄청 좋은 왕이었어. 태강왕은 약간 등신 같은 애였고 맨날 놀러 다녀. 할아버지가 엄청 잘 만들어 놓은 나라니까 나는 좀 놀러 가도 되겠지. 태강왕이 낙수에 사냥 가서 10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폐위되었다. 내 밑에 후손들, 왕들 어차피 다 세종대왕 후손일 거 아니야.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라 만들어놨어. 내 위로 할아버지, 목조, 입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우리 할아버지들 나라 엄청 잘 만들어놨어. 근데 니들이 놀면 안 돼? 뭐 해야 돼? 경천근민 해야 돼. 얼굴도 보지 못한 후손을 위한 권기. 이렇게 세심하시다니. 앞장이면요. 궁궐 안에서 노래 부를 때 쓰는 겁니다. 예찬적이고요. 용비어천가에서의 용, 육조, 조선을 건국한 세종 위의 할아버지들 6명. 서사적, 스토리가 있고요. 권계적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지. 너네 잘 놀면 그렇게 무작정 놀면 안 돼. 125장의 권계적인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이다. 가장 오래된 형태다. 최초의 장편 영웅 서사시다. 세종이 얘기하죠. 육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조선짱, 조선 포에버 이런 느낌. 옆에 거에는 뭐 크게 볼만한 애들이 없네요. 됐고. 이런 글씨체 너무 예스럽고 멋있지 않냐? 다음, 보기를 읽고 국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스위스 언어학자 소시르는 시간, 없어? 잠깐만. 일단 정치.